자, 그래프에 대한 영역인데, 자,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걔를 한꺼번에 계산하기가 항상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옵저브 이 단계에서 공부할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대부분의 내용들 중에서는 어려운 것들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이 안 되는 것들만 모아놓고 그러면은 얘들을 어떻게 해야 편하게 풀까를 고민을 할 겁니다. 해서 대부분의 문제는 다 표를 이용해서 얘가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 그리고 수렴하면은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오케이? 자, 수렴과 발산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대충 수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A라는 값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점을 수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좌극한의 값이랑 우극한이랑 다르면은 걔를 수렴하지 않는다 또는 발산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얘가 수렴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대충 좌극한 이렇게 우극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가 발산하는 내용이다. 사실 발산의 내용은 이런 것도 됩니다. 이게 점근선이어서, 얘가 점근선이어서 이렇게 되는 것도 한 곳에 무한으로 모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특정 값으로 모여야 되는 거니까 얘도 발산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을 고등 과정에서는 발산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아무튼 이런 내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렴하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또 하나의 값이 있었을 때 그러면 얘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면은 그 계산 결과도 수렴한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딱 하나 조금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여기에서 나눗셈을 생각할 때는 얘가 이 수렴값이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감색이지 얘는. 해서 얘는 수렴하는 게 아니면 된다. 뒤에 거 나누기 0은 불가능하니까 그걸 0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 좀 이쁘게 쓸게요. 조금만 더 이쁘게. 이게 좀 애매하니까. 자,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는 수렴하는 거, 덧셈, 뺄셈, 곱셈을 하면은 수렴하는 값이 나오는데, 수렴하는 거에서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값을 나누게 되면은 얘는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보장할 수 없어요. 오케이? 하지만 이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제외의 것들은 그럼 보장할 수 있는 게 없냐? 일단은 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렴하지 않는 것을 대부분 다 발산이라고 하는데 수렴하지 않는 것을 발산. 그러면은 어떤 두 발산하는 녀석을 가지고 얘를 덧셈을 한다거나 뺄셈을 한다거나 곱셈을 한다거나 나눗셈을 한다거나 했었을 때 그때도 발산을 하냐?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수렴하냐?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직접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오케이? 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수렴하는 것들끼리 덧셈, 뺄셈, 곱셈을 하면은 수렴하고 그리고 0이 아니었을 때만큼은 나눴을 때 수렴한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를 가지고 표를 이용해서 그려볼 건데 자, 유제 1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그려진 게 F이고 오른쪽에 그려진 게 G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다 구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다 1에 대해서만 만들어 놨으니까 좀 1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간다. 1로 간다는 것은 결국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을 다 계산을 해보면은 자, fx의 값과 gx의 값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fx의 값 1의 마이너스로 갈 때 1의 마이너스 갈 때 자극한의 값은 얘는 0이 되긴 하는데 약간 작은 쪽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0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의 우극한에서 올 때 값을 생각하면은 0 플러스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gx를 생각해 봅시다. 1의 좌극한에서 올 때 값은 1의 마이너스 1의 고정값이죠. 마이너스 1의 고정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1의 우극한의 값을 생각해 보니까 얘는 플러스 1의 고정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를 가지고 잘 해석해 보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 볼 거예요. 자, 기억은 F랑 G의 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1의 좌극한에서는 F랑 G의 곱이니까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0이 될 것이고, 1의 우극한 생각하면은 0 곱하기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0이 될 것이고, 이렇게 계산하고 보니까 둘이 같죠? 아, 그러면은 극한값이 있다. 아니,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 극한값은 0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니은은 F분의 G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1을 좌극한 생각을 해보면은 F분의 F가 뭐야? 0 마이너스 분의 G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얘는 0의 좌극한, 아니 마이너스 0.1 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이 될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1의 우극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도 F분의 G니까 0의 우극한 분의 플러스 1이 되는 거여서 0.1분의 1 생각하면은 얘도 플러스 무한이 되겠다. 횟수이 같아지긴 하지만 극한값이 어디에 수렴한다, 존재한다, 어디에 수렴하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무한에 모이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특정 실수에 모인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디귿은 얘를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는데 1의 좌극한 생각해보니까 각각 f의 제곱, g의 제곱 생각해보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의 우극한 생각을 해보니까 0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각각의 계산 결과 둘 다 1이 되기 때문에 둘이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1로 존재한다 라고 말해서 기억 디귿이다, 그래서 5번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10초 뒤에 다 지우고 또 뭔가를 쓱 이쁘게 쓸 겁니다. 아니다. 그냥 여기서 개념 하나 알려줄 테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 유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에 어떤 유리함수 모양 또는 유리식 모양이 있은 다음에 그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면은 정석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정석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효율적이지 않고 좀 시간이 좀 느릿하게 걸리니까 바다 방법을 추천하는 겁니다.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t라고 합시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을 하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 극한을 다 공부했잖아요. 1차분의 1차니까 얘는 극한값이 1이 된다 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합성함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1의 좌극한이냐 1의 우극한이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붙느냐 마이너스 붙느냐 이게 중요해집니다. 오케이? 해서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얘를 그 표준형으로 바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을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그럼 얘가 앞으로 하나 떨어지게 될 테니까 저거 좀 암산 좀 하면은 그래서 앞으로 하나 떨어져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수학 하를 나랑 공부하지 않았죠? 유리함수의 표준형 빠르게 구하는 방법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이거 빠르게 구하는 방법, 이거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좀 들어보시고 빠르게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개수분의 개수가 밖으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모는 그대로 t 플러스 1이 되는데 1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밖에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자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그냥 분자에 집어넣으면 돼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8x 플러스 7분의 3x 플러스 4가 있었을 때 얘를 표준형으로 이쁘게 만들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 정석적인 방법 묶어가지고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얘는 분모는 그대로 8x 플러스 7은 그대로인데, 자, 분모 개수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플러스 8분의 3이 나가게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8분의 7이잖아. 걔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하지 않을 테니까 3, 8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4 얘를 계산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유리식 또는 유리함수의 표준형을 이쁘게 그리고 빠르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그려졌고, 그럼 얘를 그 좌표 평면에 한번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1이 대칭의 중심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대칭의 중심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분자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궁금한 거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만큼 만들어지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가 점점 여기 점근선이 1에 다가가기는 하는데 1의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거잖아요. 얘 극한값은 1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근데 모든 문제 이렇게 풀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오케이? 그래서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알려주지 않고 다른 거 하나만 더 풀어보고 할게요. 정석 또 다른 문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1분의 4t 플러스 1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많이 계산해 봤으니까 1차분의 1차니까 1분의 4 얘 극한값이 결국에는 4로 다가간다 라는 건 아는데 4의 플러스인지 4의 마이너스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걔를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정석적인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 t-1분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1분의 4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1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5가 되겠다. 표준형 이렇게 이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y축 x축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1,4가 대칭의 중심이니까 1,4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최고차원 계수가 아니지, 그 분자의 계수가 5니까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오케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니까 이걸 따라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가 점점 점근선 4에 가기는 하는데 큰 쪽에서 가고 있으니까 4 플러스가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유리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면서 풀면 얼마나 어려워요. 대단히 귀찮고 더럽진 않지만 귀찮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푸는 바다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항상 말하죠. 수투에는 여러 가지 스킬적인 부분이 있다고. 이거 하나하나 시간 끌리는 사이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이미 아마도 이거를 미리 알고 좀 더 빠르게 풀고 있을 겁니다. 바다 1 방법. 약간의 개수 비교를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가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써져 있는 게, 저기서 써져 있는 게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잖아요. 오케이? 근데 얘가 정상적으로 정수가 되려면은 분자에 t 플러스 1이 있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랑 1이 되는 건 맞죠? 그리고 얘랑 얘랑 비교해 보니까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이니까 작잖아. 그치? 그럼 얘 극한값이 완벽하게 1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얘는 거기보다 조금 작은 거니까 얘 극한값 t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은 1 마이너스다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우리 얘가 1차고 1분의 1이니까 극한값이 1인 건 아는데 1 플러스인지 1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것 뿐이었잖아. 근데 그거를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얘는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을 생각하면 얘가 1인데 걔보다 이만큼 작은 거잖아. 그럼 조금이라도 작은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같은 방법으로 얘도 지금 제시가 된 게 t-1분의 4t 플러스 1이잖아요. 얘 극한값이 4인 건 알겠어. 근데 4 플러스 1일지 4 마이너스 1일지 모르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다가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얘랑 계수가 같게끔 4t 마이너스 4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랑 비교하면은 정확하게 극한값이 4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원래 제시가 된 건 얘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랑 비교하면은 얘가 좀 더 크다. 그러면은 4보다 살짝 큰 거네. 4 플러스가 극한값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얘 극한값이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1이었고. 됐죠?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뭐 제곱이 된다거나 숫자가 이상해진다거나 아니면 이거 크기 비교가 좀 애매해져. 막 루트가 들어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면은 바다 이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무한으로 간다고 했는데 굳이 무한까지 갈 필요 없고 적당히 큰 수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제시된 게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다가 적당히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애매한 막 31 이런 거 집어넣어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좀 계산이 이쁘게 되게끔 하는 분모가 10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것들, 10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대충 여기다가 999를 집어넣는다 생각할게요. 분자에다가 또 999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1000분의 998이 되는 거잖아. 됐죠? 더 큰 수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대충 1이 되는 건 아는데 1은 1보다 작잖아요. 아, 1 마이너스구나 를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됐죠? 그럼 이것도 분모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시가 된 게 t-1분의 4t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분모가 적당히 10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는 수를 집어넣어요. 아까 999나 집어넣었으니까 이번에는 99만 집어넣어 볼게요. 근데 너무 작은 수 집어넣으면 안 좋아요. 당연히 11 집어넣으면 안 좋겠죠. 101을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다가 101, 여기다가 101을 집어넣으면은 그럼 분모는 102 될 것이고 분자는 404 플러스 1이니까 405가 되겠다 할 수가 있겠죠. 아, 대충 4인 거 확인했지. 근데 4보다 좀 더 크잖아. 그래서 얘는 4 플러스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된 내용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이걸 베이스로 해서 유제 2번이랑 그 뒤에 있는 문제 총 한 15번까지 풀어보세요. 15번까지 일단 풀어보시세요. 유제 2번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감색으로 먹기 좋은 감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얘의 극한값, 얘의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근데 왼쪽은 뭐 블라블라 쓸 수 있는데 여기가 t가 플러스 부한이 아니라 마이너스 부한으로 극한이 보내져 있잖아요. 그쵸? 얘를 좀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알려줬었죠? 원래는 t는 마이너스 x다 해가지고 바꾼 다음에 튀어나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졌으니까 그 정도 단계를 머릿속으로 암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프해가지고 그냥 t를 무한대로 바꾸고 여기를 다 마마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 f는 그대로 달려있고 얘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 유리식 같은 거 할 때 분모의 개수가 음수면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마마마 곱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제대로 t 마이너스 1분의 4t 플러스 1 얘의 극한값을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이거를 t를 어떻게 보낸다고 하면서 분수식을 다 같이 계산하면 좀 귀찮으니까 이 식을 g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표현하기 귀찮으니까 만든 거예요. 얘를 g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h라고 생각할 겁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어차피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간 합성함수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제 극한값을 보내려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t가 왼쪽 푸는 중이에요. t가 무한대로 갔었을 때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 g가 f가 아니라 g의 극한값을 찾아야 되겠죠. g의 극한값을 찾아볼 건데 이거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는 1의 극한값이 되는 거는 맞는데 1의 플러스냐 1의 마이너스냐 이걸 고민을 했었잖아. 그쵸? 그럼 아까 우리 고민했던 걸 토대로 얘는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인데 1이 완벽하게 되는 게 t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얘가 1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살짝 작은 거니까 아 1보다는 약간 작구나 1 마이너스로 극한값이 가겠구나 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를 f를 씌워야 되겠죠. f를 씌워가지고 계산 결과를 찾아볼 거다. 그러면 얘를 자극한에서의 계산 결과 얘를 자극한에서의 계산 결과는 점점 2에 다가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2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결과값이기 때문에 2 플러스인지 2 마이너스인지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거 계산을 해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었을 때 계산 결과 얘는 여기가 h라고 했잖아요. h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럼 아까 했던 거 얘도 여기다가 잠깐 쓸게요. 얘는 그러면은
t 마이너스 1분의 4t 플러스 1이 써져 있지만 4t 빼기 4가 정상적인 루트 딱 4가 되는 값이잖아요. 근데 걔보다 살짝 크죠. 아, 얘는 4 플러스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녀석을 f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4의 우극한 4의 우극한을 계산하면은 3에서 점점 3에 가까워지고 있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합성하면 결과값이니까 굳이 방향성을 하지 않았지, 결과값이 아니었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였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과값이 아니니까. 한 번 더 합성하게 되면 그때 중요해지는 거지. 하여간에 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기를 하면은 5가 되겠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하지만 정답 5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리식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고 그거를 여러 번 합성하는 것을 실수하지 않게 하려면 표를 그려가면서 하는 게 가장 알맞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14번도 표를 이용해서 하면 조금 더 편해지겠죠? 계산이 F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계산이 F 합성 F라거나 F 합성 F 마이너스 X라거나 F X-1이라거나를 할 건데 이번에는 숫자를 극한으로 보내지 않고 적당한 수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기억 볼게요.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1에서의 저극한, 1에서의 우극한을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얘가 F 합성 F가 되는 거니까 한번 F를 집어넣어서 나온 계산 결과, 그 다음에 한 번 더 F를 집어넣어서 나온 계산 결과가 같았을 때 둘의 극한값이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1의 저극한 생각해 볼게요. 1의 저극한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의 고정값, 마이너스 1의 고정값이 될 것이고 1의 우극한 생각해 보면은 얘는 1의 고정값, 얘는 1의 고정값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집어넣을 거야. 이번에는 윗 녀석은 마이너스를 그냥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좌극한도 우극한도 아닌 그냥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1이 될 것이고 1. 그 다음에 1의 고정값, 1의 고정값을 생각하면은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둘이 비교를 해보니까 둘이 같지가 않죠? 오케이. 따라서 기억의 극한값은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아하니 니은은 지금 제시가 된 게 F 합성 F X-1 미안해요.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까지 고려하면서 계산하는 거 좀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나 방향성을 따질 때는 어떨 거냐? 얘를 또 하나의 함수로 생각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을 거예요. 극한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 자,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1에서의 저극한, 1에서의 우극한, 그러니까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으니까 결국에는 여기다 쓸래. 결국에는 1에서의 저극한과 1에서의 우극한이 필요하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F에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X를 계산한 다음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야 좀 편할 것 같아서. 오케이? 그 다음에 F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F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중간 합성의 단계를 만드는 게 오히려 실수할 가능성이 더 적어집니다. 해서 얘를 F에다가 집어넣고 그 녀석을 F에다가 집어넣으면 차근차근 이쁘게 계산이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나도 좀 이거를 그냥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1에서의 좌극한이야.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달리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아닌데, 얘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의 저극하니까 우극하니까, 여기서 저극하니까 우극하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헷갈릴 때는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는 게 가장 편합니다, 사실. 무슨 소리냐? 1에서의 저극한, 1에서 작은 쪽에서 오고 있어. 0.9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0.9가 되겠지. 아, 얘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오케이? 해서 굳이 이거 따지고 싶으면 우극한이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숫자 집어넣는 게 차라리 편해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에서의 우극한이야. 그냥 그 방향성 이럴 땐 따지지 말고 그냥 1.1을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편해요. 오케이? 어차피 그 극한값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실제로 1.1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1.0001에 근접하는 느낌을 집어넣는 거라는 거.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아, 얘는 마이너스가 됐구나, 마이너스의 좌극한이었구나 라고 일단 알아두면 되고. 자, 그럼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0.9를 대충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9는 한 여기쯤 있는 친구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0이 되는데 0의 작은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0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1.1은 대충 여기 있는 숫자잖아요. 얘는 1에 다가가고 있는데 1의 작은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0에서 자극한, 0에서의 자극한을 생각하면은 점점 마이너스 1에 다가가고 있는 녀석이고, 마이너스 1의 큰 쪽에서, 마이너스 1의 큰 쪽에서 오고 있는 녀석이고, 1의 자극한 생각해보면은 1의 자극한은 마이너스 1 고정값이 되겠다. 얘는 마이너스 1 고정값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다. 둘이 값이 같죠? 얘는 그래서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계속 할 겁니다. 자, 이번엔 fx-1이에요. 디귿은 f 합성 f x-1이 되는 건데, 이것 또한 1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으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둘 다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바로 집어넣으면 힘드니까 얘를 x-1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고 그거를 f에다가 쏙쏙 집어넣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1의 좌극한이었는데 여기서 2를 빼는 거니까 0의 좌극한이 될 것이고, 1의 우극한이었는데 여기서 2를 뺐으니까 0의 우극한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쉽게 됐지만 나중에 어려운 게 나와서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것 또한 대충 숫자 찍어도 됩니다. 무슨 소리냐? 1보다 작은 건 누구야? 대충 0.9를 생각하고 빼기 1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 0.1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1보다 살짝 큰 건 누구야? 1.1이 될 테니까 1.1에서 1.1을 빼면은 0.1 정도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됐죠? 마이너스 0.1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0.1 대충 여기 있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큰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것이고, 0.1을 생각해 보니까 0.1은 여기 있네요. 얘는 마이너스 1의 고정값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의 고정값.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생각해보니까 점점 0에 다가가고 있는 친구다. 얘는 0에 다가가고 있는 친구인데 0에 다가가는 것도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고정값이니까 마이너스 1의 고정값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은 얘만 극한값이었으면은 마이너스 1이었을 텐데, 잘못 말했죠. 자, 마이너스 1 고정값이니까 1을 찾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1 고정값이니까 여기 있는 1이 되겠습니다. 1. 오케이? 따라서 둘이 비교를 해보면 둘은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니은뿐이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어떤 흐름인지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있나요? 없죠? 여러분 시험에 대충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올 거예요. 아까 내가 줬던 3, 4 난이도에서도 그런 거 풀어보면서 어렵지 않은 문제들 풀어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패턴을 좀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킬러 문제는 좀 나중에 알려드리고 할 거예요. 자, 바로 지우고 15, 16 기타 등등 풀 거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f라는 함수가 G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거 왼쪽 거 따로 오른쪽 거 따로 해서 둘이 계산할 건데, 자, 지금 첫 번째에서 물어본 거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할게요, 그냥. 자, 얘는 x가 맨 처음에 1의 좌극한을 간다고 했는데, 얘가 맨 처음에 계산이 되는 게 g가 아니라 f가 되겠죠. f를 계산해서 얼마가 되느냐를 생각하면 되는데, 1의 좌극한이니까 여기가 1이고 1의 좌극한에서의 갔을 때의 값은 0이 되는데, 그냥 0이 되는 게 아니라 0의 우극한이 되겠죠. 0 플러스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얘는 g를 타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0의 우극한을 계산해 보니까 0의 우극한 계산 결과 얘는 점점 마이너스 1에 다가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도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플러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결과값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생각하면은 얘는 x가 점점 1의 우극한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건데, 맨 처음 계산하는 게 f 맞죠? 맞네요. 자, 얘가 이번에도 계산이 되는 게 f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은 1의 우극한 이렇게 계산이 돼서 얘는 점점 1에 다가가긴 하지만 작은 쪽에서 오기 때문에 1 마이너스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g로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의
뭐 아까 1의 작은 쪽에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1의 자극한, 주의 함수의 1의 자극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1에 다가가고 있는데 또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1의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물어본 게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둘이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사실상 계산 결과 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해서 차근차근 표를 그려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차라리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정답률이 높을 수도 있다. 뭐 다른 모든 문제들 표를 그려가면서 제가 알려줄 겁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F라는 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다 구하라고 해요. 기억, 니은, 보구를 다 쓰면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일부러 안 썼어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x가 1로 갈 때 f, x-1과 f, x 플러스 1의 함수값을 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의 값이랑 그 다음에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값이랑을 비교를 할 건데, 이게 지금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나는 얘를 합성함수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맨 처음에 나가는 이거를 위쪽은 여기 위쪽에 f, x 플러스 1 라인을 쓸 거고 아래쪽에 f, x 마이너스 1 라인을 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곱해져 가지고 뭐가 돼? 이렇게, 그 다음 함수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뭘 할 거냐, x 플러스 2를 합성한다, 거기다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얘는 x 마이너스 1 뒤에 거를 계산한다 라고 하고, 그거를 f로 보내면은 둘 다 따로 얘도 f로 보내고 얘도 f로 보내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아래도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x 플러스 1에다가 보내고 얘를 x 마이너스 1에다 보내고,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 실제 혼자로 문제 풀 때는 이거 하나하나 쓸 필요 없겠죠.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네모칸만 그려가면서 하면 되겠죠. 저는 판서고 여러분들 보여주는 식이니까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지, 실제 서술형이 아닐 때는 이거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또 한 번 f에다가, 여기도 또 한 번 f에다가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x 플러스 블라블라가 되어 있으면 계산이 어렵다고 했죠. 귀찮고. 그러니까 합성 이런 거 할 때는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좌극한, 우극한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자, 1을 좌극한이니까 얘는 대충 0.9라고 생각할게요. 1이 더해지는 거니까 얘는 1.9라고 생각하고, 얘는 1이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0.1이라고 생각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f에다가 대충 1.9를 집어넣어. 1.9를 집어넣으면 얘가 될 테니까 얘는 1 고정값이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0.1을 집어넣으면은 한 이쯤 되는 거니까 얘는 0. 0의 우극한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은 얘는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얘 한번 보겠습니다. 1의 우극한이니까 계산 결과 1.1 정도가 될 것이고, 1.1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얘도 2.1, 1.1을 1을 빼니까 0.1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1을 함수 f에다 집어넣으니까 2.1은 한 이쯤 돼가지고 0의 우극한이 될 것이고, 0.1은 한 여기쯤 돼가지고 0의 저극한, 0의 좌극한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곱하라 라고 했으니까 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예요? 이 1에서의 좌극한이 1에서의 극한까지 존재하는지를 물어본 건데, 여기 계산 결과 좌극한에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으니까 얘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귀찮게 푸는 게 맞아요. 니은도 디귿도 같은 방법으로 풀 겁니다. 지금 이제 절대값 x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x가 1 마일이죠. 마일로 갈 건데, 좌극한에서 갈 때의 값이랑 그 다음에 x가 마일로 갈 건데 플러스 우극한에서 갈 때의 값이랑 나눌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문제 읽어보니까 절대값 x나 마이너스 x분의 1 있잖아요. 얘를 적당치
절대값 x나 아니면은 절대값 아니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 집어넣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얘를 절대값 x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f에다가 합성을 한 다음에 얘도 f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여러분도 혼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틀을 짜가서 안 해도 돼요. 대충 계산하세요. 좀 보여주기 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도 f, 얘도 f. 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의 좌극한, x를 마이너스를 보냈을 때 극한값을 물어보는 건데, 마이너스를 좌극한 생각하면 대충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살짝 작은 녀석이니까. 오케이? 살짝 작은 녀석을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얘는 1.1을 계산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더하기 1을 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1.1, 1.1에서 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2.1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방향성으로 했으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케이? 자, 1.1의 함수값 생각해보니까 1.1의 함수값은 1 고정값이 될 것이고, 2.1의 함수값 생각해보니까 2.1의 함수값은 0의 큰 녀석에서 오고 있는 0 플러스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1의 오극한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살짝 큰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0.9 정도가 될 텐데, 거기서 절대값 씌우면은 0.9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1을 붙이면은 1.9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0.9의 함수값을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1.9의 함수값을 생각해 보니까 얘는 1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예요? 이 두 개의 합을 물어봤잖아. 둘이 더하면은 얘는 1이 되는데, 얘는 둘이 더하면은 0이 되잖아요. 좌극한의 값은 1인데 우극한의 값은 0이 되는 거니까, 아,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힘들게 전개해서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디귿도 할 거예요. 디귿은 근데 그나마 편해요. 자,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x가 2의 좌극한일 때, 저는 좌극한 먼저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x가 2의 우극한일 때를 생각할 건데, 얘를 너무 크게 썼나? 크게 썼구나. 맨 처음에 집어넣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내가 이렇게 x의 자리에 뭐가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합성함수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합성하면 되지. 얘를 f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다시 한번 f에다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이 같은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수를 집어넣을 겁니다. 2보다 살짝 작은 거 1.9. 1.9의 제곱에서 2를 빼는 거니까. 오케이? 1.9의 제곱은 3.61. 3.61에서 2를 빼는 거니까 2.61. 근데 2.61이 아니라 사실상 3-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아니요, 2.6이라 적어도 돼요. 아니면은 나는 3-가 편한데 대충 2.6이나 2.6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차피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2의 우극한 생각해보면은 얘는 2.1. 2.1에 제곱을 하면 4.41. 4.41에 2를 빼는 거니까 3.41 정도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결국 얘는 3의 좌극한이 맞습니다. 뭔 소리야. 3의 참중에서 큰 녀석에서 오고 있으니까 3의 우극한, 얘는 3의 좌극한이 맞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를 f에다가 한번 집어넣어야 되겠죠. 3의 마이너스 부분, 3에서 작은 부분 1, 2, 3. 3에서 작은 부분이니까 얘는 점점점 1에 다가가고 있는 거, 작은 쪽에서 오고 있는 거니까 1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3의 큰 쪽, 3의 큰 쪽에서 오고 있으면 1에서 큰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1 플러스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를 한 번 더 f에다가 합성을 하는 거니까 1 좌극한을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1에서 우극한 생각하면은 1에서 우극한은 얘는 그냥 1이 되겠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냥 1 해서 둘이 비교해 보니까, 아니 둘이 더 해 보니까 뭐라 했냐? 이거 맞나? 아니, 이건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이 둘이가 틀렸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이 둘이도 지금 둘이 틀리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1번 기억뿐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 바로 지우고 계속 거의 19번까지 쭉쭉 풀 겁니다. 쉬지 않고 19번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진위 판정하면은 오늘의 개념이 끝나게 돼요. 17번은 가우스 함수가 있는 함수, 2차의 가우스가 씌워진 특이한 함수예요. 아무튼 이런 녀석에 대하여 0에 자극한 1에 자극한 2에 우극한을 구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가우스가 뭐였어요? 가우스가 뭐뭐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잖아요. 정수는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자, 얘가 0, 마일, 1, 2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대충 1의 값이 되는 거고, 여기도 1의 값, 여기가 0의 값, 여기가 0의 값. 이렇게 되는 건데, 약간 내린다. 약간 소수 부분을 버린다. 정수 부분만 생각한다. 라고 이해하면은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순간에서는 1이 되고 걔가 여기 2,2란 말이에요. 2,2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맞고 2,2에서 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딱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비어있고 이렇게 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살짝 올라가게 되면 0.9 같은 느낌이 되는 거니까 걔는 여기 계산 결과가 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들은 얘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가우스 값은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이 파란색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에서의 좌극한을 물어보니까 0에서의 좌극한의 계산 결과는 0 고정값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에서의 좌극한을 보니까 1에서의 좌극한 여기서 따져야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2에서의 우극한, 2에서의 우극한 생각해보면은 마저 그리지 않았지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살짝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케이? 어차피 2.1에서 가우스 씌우는 걸 테니까. 그래서 2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만 잘 그렸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림 그리는 연습도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이걸 다 더해라 1이 정답이 되겠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8번. 저런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 아까 했던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제시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의미가 뭘까요? x 플러스 3이랑 fx랑 같다는 거, x 플러스 3이랑 gx랑 같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 얘니? fx가 3번마다 어떻게 된다? 반복한다라는 거죠. 주기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3마다 반복하는 3주기 함수. 이도 마찬가지로 3번마다 반복하는 3주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f1의 값이랑 f4의 값이랑 f7, 10, 13 이렇게 같다 라고 말할 수가 또 있고, 이게 그래프에서도 막 계속 반복이 되겠죠. 이 주기함수 뒤에 연속함수 첫 번째 문제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주기함수의 성질 같은 거 잘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딱 3칸 그려져 있는 건데 이게 무한히 반복한다는 거잖아. 뒤이어서도 그려보면은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것도 이쪽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뭐 마이너스 2라거나 여기가 2, 여기가 3이라거나.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3칸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니까 뒤에서 쭉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얘도 왼쪽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1, 여기 2 이런 식으로, 여기가 3. 됐죠?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여기 제시되어 있듯이 A 우극할 때 얘의 계산 결과랑 얘의 계산 결과랑 같게끔 하는 A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A가 정수니까 0, 1, 2, 3 이런 것들 하나가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대충 A의 값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이나 사실 2의 값이나 똑같죠? 오케이? 함수 안에서는 F랑 G 함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건데 얘가 사실 2랑 같고 얘는 사실 5랑 같고 블라블라블라 이것들이랑 같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있는 거 0의 함수값을 생각할 건데 0은 결국 3이랑 같고 얘는 그 다음 6이랑 같고 블라블라블라. 물론 작아지는 것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는 것은 4 집어넣는 거랑 같고 7 집어넣는 거랑 같고 블라블라블라 계산할 겁니다. 됐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들부터 생각을 할 건데, 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자, x에다가 대충 2를 집어넣는다 생각을 할게요. x가 2 플러스인 경우를 생각을 할 건데, 오케이? 근데 2 플러스 극한값을 가지고 하면은 지금 맨 처음에 뭘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x를 계산할 거예요. 둘 다. 오케이? 근데 이 우극한을 생각하면은 이게 실제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방향성으로 따지면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x의 값이 그냥 2.1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2.1이 지금 그래프에서 여기서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죠. 지금 주황색에는 안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러면은 계산하기 힘들고 그래프 다시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3 빼가지고 마이너스 붙였구나. 마이너스 붙인 거. 자, 2.1까지는 괜찮아요. 마이너스 붙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마이너스 2.1은 지금 그림이 확실히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른 숫자를 좀 생각해보다. 어차피 3주기 함수니까 3만큼 더해가지고 플러스 0.9로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플러스 0.9를 라는 것을 하나는 f에다가 하나는 g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어차피 마이너스 x 이렇게 달려있는 거니까. 플러스 0.9를 하나는 f에다 하나는 g에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0.9 집어넣으면 얘는 대충 마이너스 1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에다가 0.9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가 되겠다. 1 마이너스가 되겠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문제가 물어본 것은 이 녀석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계산 결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왼쪽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게 이 오른쪽이랑 같은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x가 2로 갈 때 x가 2의 좌극한일 때를 생각을 하는 거고, 오케이? 대충 숫자로 생각해보면은 x가 1.91일 때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거를 맨 처음에 여기서는 g에다가 집어넣을 테니까 g에다가 1.9를 집어넣는다. 1.9 뭐 집어넣어도 나쁘지 않죠? 1.9 집어넣어보니까 1.9를 집어넣어보니까 얘는 0에 다가가는데 작은 쪽에서 가고 있으니까 0 마이너스가 되겠다. 0 마이너스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f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0 좌극한을 f에다 집어넣으니까 0 좌극한 f에다 집어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고정값이 되겠다.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네. 편집하기 힘들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비교해보니까 왼쪽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같죠? 2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2만 되냐? 거기에 같은 주기가 되는 것들 다 되는 거잖아요. 해서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고 마이너스 7도 되고 그 다음에 5도 되고 8도 되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것만 있냐?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 계속 찾아봅시다. 자, 0을 생각해 볼 거예요. x가 0의 우극한일 때 생각해 보니까 대충 x에다가 0.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0.1 집어넣었는데 맨 처음에 마이너스 달린 건데 이해 안 된 부분 있나요? 도와줘요? 다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0.1을 대충 집어넣으면 된다.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0.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0.1은 저기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저거 가지고 해도 되겠죠? 다른 걸로 주기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너스 0.1 집어넣어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고정값이고 마이너스 0.1 집어넣으니까 얘는 0 플러스가 되겠다. 얘는 f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고정값이고 g에다가 집어넣었더니 0 플러스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들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은 0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0이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0의 좌극한일 때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럼 x에다가 대충 마이너스 0.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걸 g에다가 계산해 보니까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니까 얘는 0 플러스가 될 것이고 0이 다가가는데 큰 쪽에서 다가가는 0 플러스가 될 것이고 0 플러스를 f에다 집어넣으니까 얘는 0 플러스를 집어넣으니까 똑같이 0이 됐는데 작은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0 마이너스 되겠다. 힘들어. 0 마이너스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계산 결과를 보니까 얘는 0의 좌극한이고 얘는 0이 될 테니까 얘도 결국 극한값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아 얘도 된다. 따라서 0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되냐? 여기서 3주기가 되는 거 다 가능한 거니까 3도 되고 6도 되고 9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도 다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혹시 아래 것도 될까? 아래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x가 1의 우극한일 때 x는 결국 대충 1.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1.1을 집어넣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1을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려져 있나? 마이너스 1.1 안 그려져 있죠. 오케이? 먼저 제시된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물론 더 그려서 해도 되지만 그러면은 번잡하니까 3주기 함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3을 더해서 1.9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플러스 1.9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케이? 자, 플러스 1.9는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F 또는 G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1.9를 F에다 집어넣었더니 얘는 0이 되고 있고 0 플러스 1.9를 G에다가 집어넣었더니 0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얘를 곱하라 했으니까 얘는 0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X를 1의 좌극한에서 보낼 거예요. 대충 X에다가 0.9 생각하면 되겠죠. 0.9를 G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귀찮아. 자, 0.9를 G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얘는 점점 1에 다가가고 있는 친구가 되겠지. 그래서 1 좌극한이 될 것이고 얘를 F에다가 집어넣으면은 1 좌극한은 여기 점점 마이너스 1에 다가가고 있는 친구잖아요. 마이너스 1에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디어 얘 극한값은 0이고 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둘이 다르잖아요. 그쵸? 아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 왼쪽의 함수랑 오른쪽의 함수의 극한값이 같아지는 A값들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가 되겠다. 1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정말 긴 문제죠? 오케이? 내가 뭐 겉멋들려가지고 어렵게 푼 거 아닙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맞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풀 때는 이것보다 조금 그림을 덜 이쁘게 그렸겠지만 저는 이제 풀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기억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업 초반에 저번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극한이 사실은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미분과 적분 꼬으려면 엄청나게 꼬을 수 있지만 극한과 연속은 꼬을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분 적분만큼은 아니니까 여기서는 100점을 맞고 미적분에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잠깐 쉬었다가 진위 판정 할 겁니다. 한 25분에 시작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진위 판정인데 이거는 개념적인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1초 읽고 끝. 그냥 1분 만에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나는 이걸 좀 보여주긴 할 거니까 개념 설명 조금 하고 문제풀이를 할 때는 문제풀이를 때 거의 쓸 거 없어요. 야, 기억 맞냐? 아니지, 넘어가. 위험 맞냐? 아니지, 넘어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 해서 진위 판정, 극한에 대한 내용에서 확실한 거 먼저 언급을 하면은 자, F의 X가 A로 갈 때 F의 극한값이 알파이고 X가 A로 갈 때 G의 극한값이 베타인데 0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복합적인 연산이 다 됩니다. 이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은 이 GX, 베타마저도 0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변이 없어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들끼리 연산을 하면은 계속 연산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되고 심지어 합성도 되는데 이게 무조건 합성이 되냐? 그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얘 극한값이 A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알파니까. 그래서 합성은 여기다 써놨어요. X가 1로 갈 때 F의 극한값이 B이고 X가 B로 갈 때 G의 극한값이 C라고 하면은 얘 계산해보니까 여기까지 계산 결과가 B 그리고 이렇게 계산 결과가 C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C가 되겠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합성 함수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해서
극한같이 존재하는 것들끼리 합성을 하면 웬만하면 다 그 극한같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무조건 되는 것을 저기서 말했으니까 잘 모르는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무조건 되는데 그 외의 대다수, 그 외에는 직접 해봐야 합니다. 그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장할 수가 없어요. 보장이 안 된다. 한번 해봅시다. 자, F가 수렴하고 F 플러스 G가 수렴한다. 수렴한다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랑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죠? 아무튼 F가 수렴하고 F 플러스 G가 수렴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GX가 수렴하나를 물어봤을 때 얘는 맞을까 틀릴까? 얘는 맞죠? 왜냐면은 이 둘이 수렴한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은, 그러니까 F 붙였죠. F 먼저죠. F 플러스 G에서 F를 빼버리면은 G가 남게 되고, 근데 얘가 수렴하는 계산이니까 수렴하는 것들끼리 뺄셈 했으니까 수렴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F랑 F 곱하기 G 둘 다 수렴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G가 수렴하나를 물어보면은 얘는 수렴하지가 않죠. 왜냐면 F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F가 0이고 G가 뭐 1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F가 상수함수 0이고 그 다음 G가 상수함수 1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지. G가 이게 아니라 G는 이렇게 끊겨있는 녀석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극한값이 0이고 얘도 극한값이 0이니까, 오케이? 이해됐죠? 극한값이 0이니까 근데 둘이 나눴다고 해서 얘가 G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F의 제곱 또는 F의 제곱이 F의 제곱이 수렴한다고 해서 F가 수렴하나를 물어보면은 이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돼요. 왜냐면은 F라는 함수가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제곱하면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보장할 수가 없죠.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어디서 자주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절대값 F가 수렴한다고 해요. 그럼 F가 수렴하냐? 이것도 아니죠. 오케이? 왜냐면 이것도 절대값을 씌우면 수렴하지만 이 F 자체가 수렴하는 건 아니니까. 됐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봐봐요. F의 세제곱이 수렴한다고 하면은 얘는 F가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우리 수원 과정에서도 했어요. 세제곱, 다섯제곱, 홀수제곱은 그 부호 관계가 원래랑 똑같아서 크기 비교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느낌. X의 제곱, Y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Y의 제곱이 더 크다고 해서 X랑 Y랑 비교해서 Y가 더 크냐? 라고 물어보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을 계산했을 때 이때 Y가 더 크다고 해봐요. 이걸 이용해서 X랑 Y랑 비교했을 때 Y가 더 크냐?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무조건 맞아요. 홀수 제곱은 그 부호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됐죠? 수원에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렴하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F가 발산하고 G가 발산한다고 해서 F 플러스 G도 발산하니? 를 물어보면은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유명한 반례, F가 마이너스 1이고 G가 1 마이너스 1이면은 둘이 더했을 때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 게 아니다. 수렴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F 곱하기 G가 발산하니? 를 물어보면은 얘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발산할 수도 있고 발산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느 하나 보장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딱 저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저것밖에 없다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풀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쓱 지운 다음에 나머지 극한에 있는 문제들 다 풀 겁니다. 자, 근데 이 진입 판정은 제가 쓸 게 많이 없어요. 다 말로 대부분 할 거예요. 유제 2번 쓸 거 많이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기억에 나와 있는 내용이 F 플러스 G가 극한값 존재, F 빼기 G도 극한값 존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시가 f 플러스 g가 수렴하고 f 빼기 g가 수렴한다고 했었을 때 f 곱하기 g가 수렴하니? 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이거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냐면은 이거 둘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둘이 연방해가지고 다른 색으로 둘이 연방을 해가지고 둘이 더해버리면 이 F는 무조건 수렴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빼가지고 이 G도 무조건 수렴을 할 테니까 그럼 이 나눈 것도 수렴을 할 테니까 F도 수렴, G도 수렴하는 거니까 둘이 곱해가지고 수렴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 생각 못 해가지고 좀 더 복잡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자,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F 플러스 G가 수렴해? 그러면은 F 플러스 G의 제곱도 수렴을 하겠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G가 수렴해? 그러면은 F 마이너스 G의 제곱도 수렴을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전개에서 이 전개를 빼게 되면은 EFG 마이너스 EFG 빼게 되면은 아무튼 F의 제곱, F의 제곱, G의 제곱, G의 제곱 사라지게 될 테니까 뺄셈을 했었을 때 4FG가 수렴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거기서 4 나누면은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더 더러운 방법이지만 과거에 이런 식으로 풀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을 해냈습니다. 이런 스킬이나 이런 라인도 알아두세요. 제곱해가지고 더럽게 유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두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게 연습을 해두는 거예요. 아무튼 기억은 성립하고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이고 아니 무슨 소리야? f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이고 1의 극한값이 x가 1로 갈 때 g의 극한값은 2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 플러스 g분의 f를 물어봤는데 자, 우리 극한의 세상에서는 f나 g로 나누어도 됐었잖아요. f로 한번 나눠볼게요. f로 나눠보니까 그러면은 1 플러스 f분의 g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죠? 얘는 1, 얘는 1. 얘가 무슨 값인지만 찾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f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긴 하지만 어차피 무한이고 g의 극한값은 2가 되는 거니까 얘 계산 결과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겠죠? 0, 1분의 1이 되니까 얘는 결국 극한값이 1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정말로 1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얘는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내가 개념만 완벽하면 틀리지 않아요. 개념이 헷갈리면은 이 OX 문제는 정말 어려운 여러분들의 벽이 될 겁니다. 자, F랑 G가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 오타인데? 이거 여러분도 지금 존재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나요? 극한값이라고 말을 해야 그럴 필요 없나? 넘어갑시다. 어떤 의미인지 다 해석은 되죠? 아무튼 둘 다 존재하지 않으면은 둘이 더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아까 내가 예시로 들었었죠? 디귿은 아닙니다. 존재할 수도 있어요. F가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함수이고 G가 1 뭔 소리야? 1 마이너스 1 함수면은 둘이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여기는 지금 1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 뭐 여기가 1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때 둘이 더했을 때 얘도 극한값이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지만 둘이 더했을 때는 수렴하는 그런 녀석이 되는 거잖아. 발산하는 두 녀석을 더했을 때 무조건 발산한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틀렸다. 기억, 니은이 맞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연산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20번, 21번도 딱히 풀 거 없어요. 여기 옵저브에는 연산 문제가 많이 없었죠. 무슨 소리냐? 우리 뭐 극한, 무한된 분의 무한꼴, 뭐 루트분의 루트꼴 이런 걸로 문제 푸는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 연산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은 단순 계산이니까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프린트를 주면서 또는 고쟁이를 풀면서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기억 봅시다. 지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극한값이 k라고 하면은 f가 극한값도 0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분모가 x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고 극한값이 k로 존재하면은 그러면은 분자도
0으로 가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맞죠?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0분의 0꼴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였잖아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은 극한값이 얘가 0이 아니었으면 0분의 숫자꼴이 될 테니까 무한이 되겠지. 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0분의 0꼴이 되고 적당히 인수분해 후 약분해가지고 계산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분자도 0이 되는 거다.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언급을 하면은, 자,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모분의 분자가 있는데 얘 극한값이 k라고 생각해봐요. 오케이? k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겁니다. 자, 만약에 분모가 0이야. 그러면은 얘 극한값이 무한이 아닌 이상 실수라는 거잖아.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무한이 아니잖아요. 어떤 극한값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분모의 극한값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분모의 극한값이 0이면은 그러면은 분자의 극한값도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K값에 관계없이. 됐죠? K값 관계없음. 됐죠? 근데 만약에 분자가 0으로 돼요. 분자가 0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맞아. 이거는 논리구나. 자, 봅시다. 분자가 0으로 갈 때, 그러면은 분모도 무조건 0으로 가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 K 값으로 간다고 해서 근데 K가 몇인지 몰라. 오케이? 근데 그럴 때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아닙니다. 제가 이 글자를 못 읽어가서 잠깐 벙쪘는데, 자, 왜냐면은 K가 만약에 0이면은 분자가 0이었을 때 분모가 0이 아니어도 되고, 근데 K가 만약에 0이 아니었으면은 분자가 0이었는데 얘의 극한값이 0이 아닌 게 존재해? 그러면은 얘가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분자가 0이라고 해서 분모가 무조건 0이다? 그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모가 0이라고 하면은 분자는 무조건 0이다. 이건 돼요. 오케이? 분모는 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가 0이면서 분자가 극한값이 0이 되면서 그 다음에 K값이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얘가 0인데 얘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뭔가 약분이 되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래서 분모의 값도 약분이 되려면은 A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따라서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 OX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개념적으로 인지를 해두세요. 다시 한번 이 의미가 뭐냐면은 분자가 0으로 가고 있고 분자 극한값이 0이고 극한값이 0이니까 좀 더 이쁘게 극한값이 0이니까 0으로 가고 있고 K값이 0이 아니라고 하면은 분모가 0으로 가냐에 물어봤을 때 얘는 맞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여간에 기억이 맞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돌려 말을 했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자, F랑 G랑 비교했었을 때 F의 극한값과 G의 극한값을 비교했을 때 F의 극한값이 무조건 작다라고 했어요. 니은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극한을 보내면은 그 극한값이 같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F라는 게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G라는 게 플러스 X분의 1이면은 얘는 무한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0, 얘는 무한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0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서 F 함수랑 G 함수랑 비교하면은 G 함수가 더 큰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는 둘이 같아지잖아요. 오케이? 해서 얘는 등호가 붙어야 되는데 등호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여기서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이야기거리 많아요. 많이 준비해왔어요. 니은에 대한 플러스 내용입니다. 자, F랑 G랑 H랑 비교했었을 때 F, G, H가 이렇게 크게 비교가 된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 빼기 F를 했더니 얘가 0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보고 H 빼기 F의 극한값이 0이야? 둘이 많이 붙어 있구나.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
x의 값이 뭐 대충 k로 수렴한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 맞습니다. 이건 틀려요. 얘들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얘도 그냥 사이에 껴가지고 무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f가 x-x분의 1이고 얘가 그냥 x이고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하면은 얘는 점점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붙어지긴 하지만 f가 더 작고 g가 가운데 h가 가장 큰 녀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뺄셈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하니까 뺄셈을 하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거니까 뺄셈 했을 때 극한값이 0이 되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g라는 게 샌드위치처럼 사이에 껴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g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그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은 f나 h의 극한값이 뭐 대충 k로 존재한다 라는 가정이 있었어야 됐어요. 오케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하여간에 니은 틀린 건데 이거 추가 설명도 해주고 싶어서 언급한 건 한번 한 겁니다. 자, 나머지 빠르게 진행할게요. 디귿을 볼 건데 디귿, 자 3f 플러스 2g가 극한값이 0이면은 저렇게 대응관계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저거 어쩌다가 그냥 저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지. 예를 들면은 f라는 게 우리 아까 많이 봤던 것처럼 f라는 게 마이너스 2랑 2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g라는 게 3이랑 마3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둘이 얘도 극한값이 없고 얘도 극한값이 없지만 둘이 더했을 때만 0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될 수 없으니까 디귿이 틀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f의 극한값은 무한이고 f 빼기 g의 극한값이 l이라는 숫자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l이 몇인지 모르는데.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거 할 수 있죠. 자, 뒤에 있는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 빼기 g의 극한값이 l이다. f로 묶어버리면은 1 빼기 f분의 g의 극한값이 l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f의 극한값이 무한대였으니까 무한대 곱하기 뭔가를 했는데 얘가 어떤 숫자가 됐어. 그럼 얘는 사실 0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적당히 약분이 돼가지고 숫자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1 빼기 f분의 g의 극한값이 0이야. 그러면은 f분의 g의 극한값이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언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몇 가지씩을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먼저 제시가 된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블라블라 였잖아요. 이 모든 것을 f로 나눠 보겠습니다. 오케이? f로 나누면은 분모는 3 빼기 4 f분의 g가 될 것이고 분자는 1 플러스 f분의 g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f분의 g의 극한값이 1이라고 내가 아까 언급을 해놨죠. f분의 g의 극한값이 1이 될 테니까 얘가 1이 되어서 계산 결과 얘는 3 빼기 4분의 1 플러스 1이 되었다.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그 극한값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존재하고 그게 양수다라고 했는데 존재는 해요. 근데 양수냐? 양수가 아닙니다. 음수잖아요. 됐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내용 없죠? 자, 그러면은 바로 쉬지 않고 오늘의 마지막 21번 풀 겁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기억 f 플러스 g의 값이 존재하면은 f랑 g의 값도 각각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자마자 틀렸죠? 예시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공부하는 중이니까 그냥 빠르게 문제 푸는 중이면은 아니야 넘어가면 되는데 공부하는 중이니까. 근데 유명한 거잖아요. f가 마이너스 1이고 g가 1 마이너스 1이면은 더했을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g에서의 극한값이랑 f분의 g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f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거 만들려면은 자 지금 g에서의 극한값이랑 f분의 g의 값의 극한값도 존재하니까 이걸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얘는 f가 되죠. 오케이. 근데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오케이?
다 될 뻔 하다가도 g가 0이었으면 아예 안 돼버리는 겁니다. g가 0이었으면 얘도 극한값 존재, 얘도 극한값 존재하지만 얘가 나눌 수 있냐 없냐? 없습니다. f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f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말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후. 그 다음 D급 보겠습니다. f의 극한값과 f 곱하기 g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g의 극한값도 존재한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존재한다고 해서 f의 극한값, f 곱하기 g의 극한값이 있어요. 근데 f 곱하기 g 나누기 f를 했는데 나누기를 하면은 g가 되는 거니까 g의 극한값도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얘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이것도 근데 이거 공제법 같으니까 얘가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으면은 니은 디귿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었지만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보장이 안 됩니다. 오케이? 실제로 예시를 들여봐도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리을 보면은 자 F의 세 번 합성한 녀석이 존재하면은 원래 녀석의 극한값도 존재한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 가능할까요? 자, 제가 고민해 보세요. 제가 한 1분 동안 그림 좀 그리고 있을게요. 세 번 합성한 녀석이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냐를 물어볼 건데, 자, 0에서 3번, 난 0에서 3번 극한값을 합성할 거예요. 0 마이너스 0 플러스를 할 건데, 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합성할 겁니다. 대충 조그맣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그림이 그러면은 여기가 다 이렇게 여기가 F, 여기가 F, 여기가 F가 되는 건데, 자 0에서 좌극한에서의 값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고정값이 되겠죠. 마이너스의 고정값.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고정값은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는 거니까 얘는 2가 될 것이고, 그럼 2의 고정값은 어디로 가야? 다시 한번 2로 가게 될 것이고, 자 0 플러스 0의 우극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의 우극한 생각해 보면은 얘는 1의 고정값, 1의 고정값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1의 고정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될 테니까 얘는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다시 한번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F가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 합성했을 때 둘이 같아지는 거니까 얘의 극한값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해서 등호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건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0에서 그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1이니까 X가 0으로 갈 때 F는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성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 수렴하는 걸 가지고 계속 하면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발산하는 녀석도 몇 번 하다가 보면은 봐봐요. 벌써 두 번에서부터 수렴이 되기 시작했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수렴하는 것에서 수렴하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보장할 수 없으니까 다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결국 리을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맞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맞는 것의 개수가 몇 개예요? 0개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극한이 끝나게 됐고, 뒤에 있는 미정계수랑 공률 반경 같은 내용은 좀 너무너무 어렵고 이게 거의 내신용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출제 빈도가 많지가 않아요. 한 3년에 한 번 나올 정도인데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한 90, 80을 맞아 넣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다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모고 1등급이나 내신 2등급 맞는 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럼 다른 문제들도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오늘 거 복습 플러스 아까 줬던 극한 기출문제 풀고 가기로 합시다. 알겠죠?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소해서 일주일 단위로 2번 수업에 한 단원 끝내는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알겠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